안녕하세요. 플레온학원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2023년 우리 2학기 중간고사 영어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마 이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플레온 시스템에서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우리 내신 수업은 플레온 남자 원장님이신 안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 원장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오시우 테솔 석사를 또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강남권 내시동 어떤 내신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양한 중고등학교들을. 그래서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베테랑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깨너머서 볼 때 우리 안 원장님의 가장 큰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 내신 수업이라는 게 참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요소가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지엽적인 요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이들의 문법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차가 크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강사 입장에서도 좀 힘들고 아이들도 아마 힘들 텐데, 우리 안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수업을 굉장히 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인데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하세요. 정통식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따라오는 그 정도 차이 있죠. 그 부분을 잘 피부로 느끼시면서 그 차이를, 그러면서 결국 한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의 결국 실력과 성적이 다르지만 그 아이들을 결국 마지막까지는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도우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화된 그런 식의 어떤 학습 분량, 숙제 분량, 테스트 분량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결국 모든 아이들이 결국 끝까지 해서 그 한 달의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고,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자초되지 않도록 진짜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신다는 거, 그 부분이 참 제가 볼 때 강점이신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가 됐을 때 성적이 따라오는 건 그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굉장히 노력 있게 이끄신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좀 강점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떠한 플레온 내신 수업의 핵심 요소가 있는지를 저희가 수업 요소, 그 다음에 숙제 요소, 그 다음에 테스트 요소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적인 부분은 플레온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세요. 자체 교재 수업을 하시는데, 일단 주 2의 수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 2의 수업인데 안 원장님께서 보니까 한 과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련된 문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내신 수업이라는 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한 달이 굉장히 한 달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관련된 문법을 요번 내신 대비 삼아 그 부분만큼 이제 완주를 해야 되고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고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오답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 Q&A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수업에서 어떤 교과서의 내용의 분량, 그 다음 학교 프린트에 대한 분량, 그 다음에 어떤 부교재에 대한 분량은 그 학교 출제 방향이나 어떤 경향성, 방향성 이런 거에 맞추어서 비율을 나눠 수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숙제는 한 주에 한 레슨 정도의 분량을 빼게 되고요. 그리고 실력에 따라 숙제량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차별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학생은, 내 학생, 우리 아이는 영어 실력이 없어서 가지고 실력을 그러면서 숙제를 조금만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최소한의 점수를 내기 위한 숙제는 당연히 내시고요. 그런데 다만 100점을 맞을 아이들이 있고 90을 맞을 아이들이 있고 85를 맞을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 점수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화를 주신다는 거죠. 숙제 분량을. 그 다음에 테스트 관리는 수업 후에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단어 관련 테스트 있을 것이고, 본문 지문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본문 지문을 뭐 백지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또는 해석이 주어진 채로 영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블랭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본문 외에 어떤 관련된 지문들은 학교에서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비중에 따라 테스트를 아마 분량이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완벽 암기까지 당연히 반복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테스트 올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틀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어떤 수정 관련해서 어떤 그런 구멍에 대해서 메꿔주는 부분은 당연히 그 피드백이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가능한 선생님 앞에서 바로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치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영어 내신 수업에서 각 학교에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이번 풀영 내신에서는 역삼중 1학년 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담중 1학년 수업이 열리고요. 대명중 2학년 수업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진선여중 2학년 수업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단대서고 1학년 수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동고 1학년 그리고 영동고 2학년 내신 수업이 이번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특징을 제가 한번 러프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삼중 1학년은 은근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않은 것 같으면서 은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문법 비중이 3분의 1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문법 비중이 중등부치고는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체감하기로는 어렵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인데 이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문법, 단어,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두 문항이 나오는데 이 두 문항에 대해서 그 역삼중 스타일에 맞게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답하고 그 문제에 어떤 채점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고 오답을 정정하고 이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고 그리고 특히 서술형을 그 지시문에 대한 여러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 조건에서 뭘 맞게 써야 되는지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되려면 그 조건부터 읽고 조건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밑줄을 치고 그다음에 그 조건에 맞게 답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진술을 해야 되고 진술한 답을 어떻게 본인이 오답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담중은 학교는 다른 학교 이제 여기 대치동 근처 학교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은 뭐 좀 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난해하죠. 그죠? 굉장히. 그래서 문법 비중이 여기 학교 마찬가지로 역삼중 못지않게 30% 정도 이상 되는 비율이라서 문법이 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주로 객관식이 24문항, 그 다음 서술형이 4문항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다른 대치동 학교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겠지만 문법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중 2학년 학교는요, 좀 학교가 영어 시험이 난이도가 좀 있기도 하고, 영어 시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완성도가 꽤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어법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가 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법도 문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영풀이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의 문제를 보면 선택지가 흔히 말하면 한글이 아니라 영어 선지라서 영어로 지문, 뭐 지문이야 우리가 범위 내에서니까 알고 가겠지만 그 문제를 보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영어 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어떤 그런 맞다 틀리다랑 어떤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프린트된 문장, 프린트 내에서 문장 암기를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프린트 교과서 범위도 마찬가지지만 프린트 내의 문장들을 꼼꼼히 암기를 해야지만 서술형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특징은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있죠. 흔히 말하면 이제 킬러 문항인데 그래서 이 문항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이 되어 있어서 실제 문맥상 옳고 그른 거를 연습하는 연습 그리고 어법상 옳고 그른 연습을 밑줄 치고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객관식 내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그 어떤 문항 연습 이런 부분이 다 갖춰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선여중 2학년은 어법 문제 비중이 높은 거로는 뭐 정통이죠. 그리고 여중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영어를 또 잘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굉장히 정통적인데 프린트 내에서 진선여중은 어휘, 그 다음 문법, 때로는 독해, 외부 지문까지 나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프린트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프린트 내에서 어휘를 철저하게 대비를 시켜야 되고 프린트 내 관련된 이제 어법에 관련된 엑서사이즈 문항들 이제 그런 연습도 굉장히 다각도로 때로는 블랭코로 때로는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대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독해 지문 나오는 경우는 그 독해 지문 관련된 어떤 독해 요소, 그 다음에 관련된 문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어휘 학습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도로 마찬가지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굉장히 특이 유형인데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라 정도가 아니라
틀린 이유를 기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유형에 많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문법적으로 틀리다 맞다 정도의 판단 정도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소를 쓰는 훈련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즘 진선요 중에 새로운 유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해서 두 번째로 학교 프린트가 또 많이 비중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프린트를 아까 말씀드린 어휘 요소, 문법 요소, 외부 지문 독해 요소를 서술형스럽게 또 대비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대소고는 듣기 좀 특이하게 모의고사 듣기가 내신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듣기도 꼼꼼하게 대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 내신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고득점에는 상당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만 출제된다는 어떤 문제적인 특이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에는 제대로만 꼼꼼히만 조금 준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객관식의 문제가 약 38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모의고사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엽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그 시험 범위 부분을 약간 수능 모의고사 유형에 임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 모든 지문이든 대입학을 대비해서 주제 지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주제 지문에서 어떤 요소가 키워드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법을 지엽적으로 보기보다는 핵심 문법적인 요소를 각 문장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배우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지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어떤 핵심 문장들 있죠. 이제 그런 문장들을 발췌해서 부분만 조금 암기를 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필요한 암기나 지엽적인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수능 유형에 맞게끔 수업을 듣고 그 유형에 맞게끔 숙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비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출 유형, 다빈출 유형이 어법 문맥상 단어의 쓰임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그다음 빈칸 넣기, 그다음 문장 삽입 위치, 그다음 순서 배열. 굉장히 지극히 수능 유형의 모의고사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다 빈출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동고 학교는 시험 범위가 아주 많기로 유명하죠. 아주 많기로 시험 범위가 이제 웬만한 진선 요거나 숙명 요거 정도 급으로 굉장히 남고인데 범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어떤 진선 요거나 이제 그런 학교들처럼 시험 범위도 많은데 문제도 굉장히 어렵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많은데 그래서 소화를 충분히 해내면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 요소를 아주 많이 요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지문을 그 범위를 정확하게 소화하는 거 이제 그 능력이 되게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교과서 비중은 조금 작고 근데 되레 부교재나 모의고사 비중이 좀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는 어휘 문제가 한 개가 나오고 그 외적으로는 전부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너무 지엽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각 지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입학 주제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키워드 볼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마 안 원장님께서 잘 해주실 텐데 이 유형은 모의고사 중에서 이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좀 그런 지문 특징들이 보입니다. 전문 강사들 보기에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끔 아마 다각도로 대비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주제문을 물어보는 대입학이라면 이 문장을 유념해 봐야 된다. 이 문장이 어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지엽적이진 않지만 핵심 문법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순서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컷해서 ABC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문장 삽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이 삽입 날 확률이 크다. 어떤 근거냐면 앞뒤에 이런저런 그런 연계 어떤 고리 흐름에 연결해서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 삽입 날 확률이 크다라는 그런 요소들을 아마 찝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두 문항이 나오는데요. 어법 관련된 유형, 그 다음에 영작 관련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영동고에 맞게끔 대비를 시켜줄 거고요. 이제 영동고 2학년은요. 1학년하고 조금 더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듣기가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듣기의 범위를 평상시의 속도보다는 조금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듣기 스크립트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 어휘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휘 출제 비중의 양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범위에 관련된 어휘를 아주 꼼꼼하게 이제 애울 부분들을 애우기도 하고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비중도 비중이지만 어법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지문에 있는 핵심 문법을 그냥 훑기들기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문법적인 특징과 요소 때문에 이 문장에서 이 문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이 대부분은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휘, 어법, 그다음 문맥상, 그리고 빈칸에 넣기.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문법, 독해,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대표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대충 내용 파악만 하고 가면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어휘와 어법 비중이 높기 때문에 꼼꼼하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모두 영작 문제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좀 꽤 상당히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정고의 이제 기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기출 서술형 문제들을 당연히 많이 대비를 시킬 거고, 그거를 대비를 문제를 푼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본인의 정답이 어느 부분에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해서 옳은 답으로 써보는 그런 훈련까지 이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저희 플레온 내신 수업을 안 원장님께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각 학교의 특징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아마 저희 내신 수업계 문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두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아마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내신 수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두 원장인 만큼 굉장히 수업에 대해서 열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인 만큼 굉장히 꼼꼼하고 한 명 한 명, 때로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 이제 정말 전문 강사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기 때문에 아마 수업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절대 후회 없는 그런 결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